집어넣는 외부로. 미나상 konnichiwa.お元気ですか?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혹시 일본어 이 시간이 기다려지지는 않으셨던가요? 저는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오늘 기다려지더라고요. 지난 시간에요. 일본어 첫 시간 공부를 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히라가나 중에서 아행에 들어있는 5개의 글자의 발음, 그리고 글자 쓰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복습을 잘 하셨는지 우선 복습부터 하고 나서 오늘의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지난 시간에는요, 아행에 들어있는 아, 이, 우, 에, 오라고 하는 5글자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발음의 요령은 아라고 하는 거, 이, 그 다음에 에, 오, 이 4가지는 우리나라 모음을 발음할 때와 마찬가지 요령으로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아, 이, 에, 오. 그런데 한 가지 우라고 하는 거, 이거를 발음할 때는 너무 우 하는 식으로 입에다가 힘을 주지 마시고 입에 힘을 빼고 우 하고 발음한다는 거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아행에 들어있는 5개의 아, 이, 우, 에, 오라고 하는 것이 일본어의 모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것은요, 그 아행 다음에 나오는 카행에 들어있는 5개의 글자 카, 키, 쿠, 케, 코입니다. 그리고 카행의 글자가 쓰인 단어로는 카오, 에키, 키쿠, 이케, 코에 이렇게 5개의 단어가 새롭게 소개됩니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약속한 거 기억나시죠? 맞습니다.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요. 펜과 연습장 꼭 준비해달라는 부탁을 제가 드렸었는데 어떠세요? 준비하셨습니까? 혹시 아차 하고 깜빡 잊고 준비를 안 하셨던 분은 빨리 다녀오세요. 빨리 가서 연습장이나 펜 들고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준비가 다 되신 분들께서는 오늘의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카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번째 행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아행, 카행하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맨 위에 나온 발음을 따서 아행은 아가 제일 위에 있으니까 아행, 다음은 카가 맨 위에 있으니까 카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 카행에 들어있는 것은 모두 우리나라의 기역, 그리고 키읔에 이렇게 중간 발음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의 첫음으로 왔을 때는 카 하는 식의 우리나라 말의 카에 조금 비슷하게 발음을 하시고 첫음이 아닐 경우에는 까 하는 느낌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카라고 하는 글자 어떻게 쓰는지 함께 보죠. 카라고 하는 글자는 우선 여기서부터 씁니다. 이치, 니, 상. 다시 한번. 이치, 니, 상. 자, 어떻습니까? 힘력자에다가 이렇게 턱 점을 하나 찍은 것 같이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키라고 하는 건데, 이 키라고 하는 것도 아까 카와 마찬가지로 단어의 첫음에 쓸 때는 키 하는 식으로 발음을 해주고, 그 다음에 첫음이 아닐 경우에는 끼. 그런 느낌으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자, 사실 이 느낌으로 발음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느낌으로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나라 말에 끼와 음이 일치한다라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런 느낌을 가지고 발음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발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를 어떻게 쓰는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키라고 하는 것은 자, 우선 이치, 니 하고 옆으로 2개의 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상. 하이, 뭐 이치도 다시 한번 보죠. 이치, 니, 상. 그런데 이 키라고 하는 글자도요,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옆으로 거꾸로 뒤집어서 쓰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아마 글자 모양이 비슷한 것들이 나와서 그러는 것 같은데,
적어도 오늘은 뭐 이거 비슷비슷한 게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배운 게 고작해야 5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나오는 5개, 아직 2개밖에 소개를 안 드렸기 때문에 혼돈된 부분도 없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키라고 하는 거, 첫음에, 단어의 첫음에 왔을 때는 키, 첫음이 아닐 때는 끼와 비슷하게 발음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은 쿠입니다. 쿠는 첫음에 왔을 때는 마찬가지예요. 쿠. 그 다음에 첫음이 아닐 때는 꾸 하는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이 쿠라고 하는 글자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 화면 봐주세요. 쿠는 이치. 바로 한 획으로 그을 수 있는 이치. 이렇게 한 획으로 그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케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케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첫음이 됐을 때는 케에 가깝게, 첫음이 아닐 때는 깨에 가깝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케 또는 깨. 자, 글자 쓰는 법 볼까요? 자, 요번에요. 왼쪽에 있는 것부터 씁니다. 이치, 니, 상. 모이지도 다시 한번. 이치, 니, 상. 자, 여러분들께서요, 지금 아마 화면 보시면서 연습장 펴고 따라 쓰고 계시리라고 믿고 있는데, 혹시 이런 거 쓸 때 막 딴짓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를 보겠습니다. 코라고 하는 것도요, 단어의 첫음에 쓰였을 때는 코 하고 발음을 하시고, 첫음이 아닐 때는 꼬 하는 식으로 발음을 하시면 되겠고, 글자를 쓰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맨 위서부터 쓰죠. 하나, 이치, 니, 모이치도, 이치, 니. 자, 이제 오늘 여러분께서 익혀야 될 5개의 글자가 다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일본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얼만큼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이 5개의 글자가 쓰인 단어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기도 하고 또 단어의 뜻도 살펴보기로 하죠.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은요. 처음에 나온 것은 카오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자,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때 보면은요, 카라고 하는 것이 단어의 첫음으로 왔습니다. 자, 단어의 첫음으로 왔을 때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소데스. 처음에 왔을 때는요, 카에 가깝게 발음한다고 했죠. 그래서 까오라고 발음하지 마시고 카오 이렇게 발음을 하셔야 됩니다. 카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 그래서 카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애기. 자, 요번에는 키라고 하는 카행에 들어있는 글자가 단어의 첫음이 아니라 뒤에 나왔어요. 이때는 어떻게 발음한다고 했죠? 소데스. 키라고 하고 발음하는 거는 첫음일 때고 끼와 가깝게 발음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나상 요코 키이테 쿠다사이. 잘 들어보세요. 애기. 어때요? 키보다는 끼와 가깝게 좀 발음이 들려오죠? 그렇습니다. 이게 첫음이 아닐 때는 끼와 가깝게 발음한다는 거. 그래서 애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란 뜻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은요. 기구에서 키는 첫음이니까 키에 가깝게. 그 다음에 쿠라고 하는 것은 첫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꾸 하는 식으로 꾸에 가깝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국화 꽃을 말합니다. 기구. 이 밖에도요, 너무 국화 말고 듣다라는 동사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여기에서는 국화라는 꽃의 이름으로 기억해 두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깨. 여기서도 케라고 하는 것은 첫음이 아니기 때문에 깨에 가깝게 발음을 하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깨. 연못이란 뜻입니다. 이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거 어떻게 읽는지 아시겠죠? 뭐라고 읽을까요? 소데스.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셨네요, 여러분. 자, 이거는요, 코에라고 읽습니다. 코라고 하는 것은 첫음에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꼬가 아닌 코에 가깝게 발음을 하시고, 에라고 하는 거가 붙어서 코에. 이거는 목소리란 뜻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신요, 5개의 글자만 가지고도 또 이렇게 다양한 단어를 만들 수 있었고, 사실은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애기라고 할 때는 에라든가, 코에라고 할 때도 에라고 하는 히라가나가 쓰였습니다. 10개의 글자만 알고 있어도 다양한 단어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공부했던 5개의 글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죠. 5개의 글자는 어디에 들어있었습니까? 소데스. 카행에 들어있는 카, 키, 쿠, 게, 코라고 하는 5개였습니다. 자, 발음하는 요령은요. 일단은 카, 키 하는 식으로 단어의 첫음으로 왔을 때는 카, 키, 쿠, 게, 코 하는 키읔에 가까운 발음이 나고 첫음이 아닐 때는 까, 끼, 구, 게, 고 하는 식의 쌍기역과 비슷한 발음으로 발음을 하시면은 바로 여러분께서 일본인이 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여러분께서 정확한 일본인의 발음을 듣고 따라해 보세요. 까, 기, 구, 게, 코, 가오, 에키, 키쿠, 이케, 고에.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일본인을 따라서 큰 소리로 정확한 발음 익혀보셨죠? 자, 그러면은 오늘의 공부를 마치기 전에 제가 재미있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어 중에 에키라고 하는 것이 나왔었죠. 이 에키라고 하는 것은 역이란 뜻입니다. 일본의 대중교통수단의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이는 거는요, 덴샤라고 하는 전철입니다. 이 덴샤 중에서도 도심간을 운행하고 있는 것을 지하철이라고 해서 지하테츠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하철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지하철도 있지만 버스 운행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물론 버스를 이용하고는 있지만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니 해도 덴샤, 전철, 그리고 지하테츠,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는 곳을 에키, 역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KTX가 있다면 일본에는 맞습니다. 신칸센이라고 하는 고속전철이 있는데요. 왜 일본이 4개의 큰 섬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4개의 섬을 해저 터널로 신칸센이 잇고 있을 정도로 일본 전국을 다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신칸센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나중에 좀 더 구체적으로 신칸센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오늘 공부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어떠셨습니까? 일본어 공부 재미있으셨어요? 그러면은 이 어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어학 공부에 있어서는요,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복습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떼어미라상 사요나라.